수천 년 동안 황제와 왕들은 생과 사를 지배하는 무한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졌으며 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와 저항, 그리고 믿음을 통해 새로운 신앙들이 지상의 권력에 도전했고 말과 칼이 결합해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병마용갱. 점토로 만든 이 전사들은 영원히 살고자 했던 한 남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시황제로 불리는 바로 중국 최초의 황제 영정입니다. 영정은 자신의 권력에 만족하지 못했고 영원히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영정은 자신의 권력에 한계가 있으며 황제 자신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정은 진나라의 난폭하고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13살에 왕위에 올라 주변의 모든 경쟁 국가들을 정복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28살에 여러 나라들을 통일하게 이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가 되거나 학살당했고 모든 경쟁 국가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정은 자기 민족의 이름을 따서 이 통일 제국에 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에겐 중국이 유일한 문명 사회였습니다. 영정은 자신을 최초의 황제, 즉 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시황은 4,200만 명이 사는 제국을 공포와 압제로 다스렸습니다. 모든 무기를 압수했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갈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백성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든 정적들을 제거했고 존경받는 철학자인 공자의 저서를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13년 대규모의 분서를 명령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금서를 소장하고 있는 460여 명의 학자들이 발각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생매장 당했습니다. 공자는 백성들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통치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간신사는 오직 자신의 권력뿐이었고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는 불멸을 갈망했습니다. 진시황의 통치를 기리는 웅장한 기념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노동력이 차출되었습니다. 영토 북쪽에는 만리장성이 세워졌으며 새로운 도로와 운하, 그리고 수로들도 만들어졌습니다. 화폐와 문자를 통일하고 법체계를 정비했으며 경제가 번성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진시황의 욕망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고대의 자료에 따르면 진시황의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는 웅장한 황궁이었다고 합니다. 70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된 공사였습니다. 이 거대한 지하세계는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보다 1000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총 면적이 57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황릉은 여의도의 7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내부는 중국 전체를 옮겨놓은 축소판으로 진시황의 사후 통치를 위한 왕국인 셈입니다. 고 문서에는 거대한 청동 황궁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 중심에 황제의 묘가 있습니다. 묘 주위에는 중국의 강들이 축소 모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강들에는 수운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연금술사들은 수운에 망자를 되살리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황릉은 불멸에 대한 황제의 커져가는 집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기념물들만으로는 그의 영생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연금술사들을 시켜 불로 장생의 약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약은 황제의 신경계를 망가뜨렸습니다. 그가 먹은 약의 주재료는 치명적인 독인 수은이었던 것입니다. 진시황은 불멸을 얻기 위한 싸움에서 패했고 이승에서의 권력도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점토로 만든 전사들은 영원히 내려오지 않을 명령을 기다리듯 황제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는 무자비한 또 다른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인도 아소카라는 한 왕자가 특별한 검을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왕자의 할아버지가 제국을 건설할 때 사용했던 검인데 그 후에 내다버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 거의 대부분이 마우리아 제국이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정복과 학살, 강제 노동을 통해 건설된 제국입니다. 할아버지는 검의 악한 기운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소카는 그 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27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소카가 형제들을 학살하고 왕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소카의 군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려 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마하나디 강은 그들이 흘린 피로 며칠 동안이나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리한 아소카는 자부심도 기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회한과 비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소카는 무력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 아소카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불교 철학은 그에게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며 연민이 존재의 초석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설득을 통해서만 정복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소카는 손에서 칼을 놓고 새로운 종류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노예 매매를 폐지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의 법은 사람과 동물들 모두에 대한 연민의 정을 장려했습니다. 아소카는 제국 각지의 돌에 이 법을 새겼습니다. 아소카 칙령으로 알려진 이 법은 그리스어와 아람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칼린과 전쟁이 새겨진 돌을 포함해 오늘날에도 그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소카 칙령은 국제법보다도 2000년 이상 앞서는 사상 최초의 국제인권 선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소카 왕은 평화를 수출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로 불교 선교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30년 만에 베트남과 스리랑카, 지중해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불교 신자는 10억 명이 넘습니다. 아소카는 나이가 들면서 삶을 간소화하고 마지막 소유물들을 나눠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은 것은 망고 반쪽뿐이었다고 합니다. 아소카는 무력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권력의 한계를 깨달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는 한 통치자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권력에 저항하려 했습니다. 기원전 48년 이집트. 3000년 동안 지속해온 위대한 파라오 제국은 몰락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지중해의 새로운 강국인 로마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시스는 이집트 왕자의 수호신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의 아름다운 여왕으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학과 철학, 과학을 공부했으며 최소한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21살의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인 프톨레오마이오스에 의해 권력에서 밀려나 있었지만 이집트를 지배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실행됩니다. 수도였던 이 도시에 지중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남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무자비한 전사였고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에 찬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자신과 이집트의 운명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남동생이 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 궁전에 보초를 세웠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을 따라 승리의 행진을 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카이사르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임신 중이었습니다. 훗날 이집트와 로마의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였습니다. 두 거대한 제국이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한편 로마에서 카이사르는 신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카이사르는 하늘의 신이자 천둥의 신인 유피테르를 상징하는 색을 얼굴에 칠했고 그를 추종하는 종교 집단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카이사르를 유피테르 율리우스라고 불렀습니다. 7월을 뜻하는 줄라이는 율리우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마침내 스스로 로마의 종신 독재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살아있는 신이 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해 로마 제국의 수도를 이집트로 옮길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가 원로원을 폐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은 분개했습니다. 3월 15일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는 탄원서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카이사르의 죽음은 수년간의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30년 전투는 이집트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적들이 클레오파트라를 찾아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궁지에 몰렸지만 이 살아있는 여신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훗날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로 기억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이 로마의 점령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중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후임자들이 모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 신격화된 황제들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개꿀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